네, 지금 YTN 라디오 여의도 중에서 2부 시작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덧붙이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댓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연구소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시원하면서도 뭔가 조금 숨기는 듯한 답변? 이런 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잠깐 사실 안 할까 했는데 언급하고 들어갈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신재철 원내대표가 통합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매표용 현금 살포 때문이었다. 포퓰리즘 때문이었다. 즉 야당이 진 것은 미래통합당이 진 것은 여당이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해서 표를 매수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패자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합리성 있게 얼마나 들을는지는 몰라도 저희 야당에서 당원 입장에서 한 가지 실례를 들면은 충남 같은 경우입니다. 3일 내지 5일 전에 서비스업 한 9개 이 품목에 대한 그 종사자들에게 소위 100만 원씩을 다 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정식으로 확인된 겁니다. 네. 이렇다면은 선거 3일 내지 5일 전에 100만 원씩을 예를 들면 버스 기사나 택시나 뭐 이런 종사원들에게 줬다. 전 영향이 없을까 있을까? 이걸 객관적으로 국민한테 물었을 때는 상당한 파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래서 이것을 저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심재철 그 대표가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들으면은 패자가 무슨 그런 걸 갖고 이유를 다느냐 할지 몰라도 네. 이 문제는 간단히 사그러들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버스 기사 중에서도 우리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돈 찾아가라. 그리고 통장에 안 오면 넣어주겠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딱 3일 전에 5일 전에 15만 명입니다. 충남에. 1,500억. 이건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거는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동안 벌어졌다. 이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도 선거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주자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홍문표 의원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 야당이 그러니까 되고 야당이 돼야 되는데 그 논리라면은 이게 한 3만 표 이상 이길 수 있는 건데 1만 표 이상밖에 못 이긴 것이 거기 난 이유가 있다고 그런데 그거는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선거 뭐 홍문표 의원은 당선되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선거의 결과를 이 선거 패배 책임을 유권자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돈에 혹해서 찍어줬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을 모독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걷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틀린 이야기고 맞지도 않고 지금 시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의 시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하고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실패했던 겁니다. 그걸 빨리 걷어내고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정강훈 같은 사람하고 황교안 대표가 같이 했습니다. 그 아스팔트 보수 아닙니까? 극우 아닙니까? 그런 분하고 같이 하니까 국민들이 그거 좋다 하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쪽으로 다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했으면요. 제대로 했으면 중간에 있는 분들은 반반씩 나눠서 보수적 입장 보수적으로 가고 진보적 입장 진보적으로 가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지도부가 엉터리를 하고 지금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모두 중간에 있던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쪽으로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진 거예요, 야당이. 어쨌든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패배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은 야당은 그 질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얘기고 또 야당이 문제를 걱정해 줘서 고마운데요. 첫째는 우리의 잘못이죠. 공천에서 잘못된 것이라든지 지금 지적한 부분 상당 부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코로나라고는 이 참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해서 경제가 어려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타이밍에 현금을 100만 원씩을 이거를 살포하는 것은
선거에 상당히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한교안 대표 1인당 50만 원씩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수였고요. 실수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다 동의했으면서. 아니죠. 그렇다고 그게 실천이 됐습니까? 실천이 된 게 그렇게 했으면은.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이것을 계획을 해서 준다는 분이 전화해서 찾아가라고 그러고 통장에 넣어주는데 이게 국민까지 이 문제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 이것을 집행한 것이 문제죠. 이것은 전 세계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수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요때 선거에 앞두고 3일 내지 5일 전에 현금 100만 원씩 준다는 거는요. 누가 봐도 이거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건 전 세계가 같이 했던 사안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선거 끝나고 했다면 모르는데 네. 직전에 현금을 100만 원씩 주는데 그 영향이 없다고 봅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집행을 네. 잘못한 것이지 받은 사람을 잘못한 걸로 돌리는 거는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문표 의원님은 10,000표밖에 차이가 안 나게 이기셨군요. 3만 표 이상 이기셨는데. 자, 그거랑 연결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해 온 분 중에 하나가 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4.15 총선 무효수정을 제기한다. 뭐 QR코드 전산 조작하고 투표 조작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관위를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투표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도 어느 정도 가능한 저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선관위나 정부가 샘플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네.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사실을 아리켜주면은 네. 좀 간단한 문제인데 이건 정치적으로 논리할 필요가 없어요.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전체 전수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특정 한 지역이든지 한 곳을 포인트를 잡아서 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은 이거 금방 나오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한 대로 이 민경욱 의원이 얘기한 것이 전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야당에도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 민경욱 의원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부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네. 이건 고쳐야 됩니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부정투표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부나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한 곳을 선정해서 이것을 좀 명명백백하게 진단을 하면은 금방 끝날 건데 이걸 정치적으로 논리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 있다. 그럼 어디가 문제 있냐. 전수는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한 곳만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하면 난 간단히 끝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서 의원님. 네. 지금 선관위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다 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러면요. 그건 정말 뭐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 현장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정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 개표 시에 개표 조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관위가 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 다른 통신망하고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를 조작해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안 되는 얘기예요. 못 들어와요. 해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선관위 조목조목 다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국민들이 이 극우 유튜브들이 이렇게 막 퍼뜨리니까 이 전형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네. 그래 그 가짜 뉴스에 접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속고 있는 이 현상 이것 때문에 이 미래통합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히 보셔야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것도 분간 못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대처하겠습니까? 다 가짜예요. 네, 여기까지 다 가짜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다른 야당하고 연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사실 누구를 향해서 콕 찍어서 보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당하고도 잡으시고 야당하고도 잡으실 때 이런 취지를 말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안철수 전 대표의 특징은 네. 판단하기가 참 모호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한참 헷갈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그 마라톤 달리기를 하면서도 왜 달렸을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하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고 무슨 뜻인지 모호하고 이런 어법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게 국민 누구든지 저 말은 저 말이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지 저건지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를 선택하지 않은 거 아닌가.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정확하게 자기 어법을 바꾸고
정확한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 홍 의원님? 저는 지금 서른 최고위원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이 정치는 하다 보면은 조금 과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반성해서 잘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분이 하는 정치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 뭐 예를 든다면은 정책연대는 하겠다. 이게 통합을 않겠다.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논리로 이 국민 앞에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래서 네. 지금이라도 네. 작은 정당이지면은 우리가 어느 당하고 뭘 한다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떳떳하게 밝혀야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게 몸집을 뭐 불려서 무슨 흥정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난 근본적으로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래한국당하고 같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그런 방식의 저는 어느 당하고 하든지 간에 가능성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을 연대하고 통합을 한다는 모르지면은 네. 정책 연대는 하고 통합을 않겠다. 이 선을 그어놓고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꼭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 연대하는 사람들? 아니죠. 네. 이것은 정당이 가지고 있으면서 네. 나중에 국회가 열렸을 때 정책적으로 함께하는 경우는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21대가 네.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그 개막이 안 됐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걸 흥정 대상으로 놓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저는 뭐라고 그럽니까? 정치적으로는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까? 뭐 대부분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자기 자신의 심지어 정체성까지도 이 양반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뭐 구분이 잘 안 되는. 네.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달리기를 하면서 그 달리기 정신이 뭔지 뜻이 뭔지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메시지 분명하니까 전달이, 예. 국민들이 그냥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자기가 뭔지를 찾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